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레, 그러니까 오는 24일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24일부터 해양 방류를 개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레 방류한다는 계획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해석은 우리 언론의 일방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라는 게 어떤 나라든 저렇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시다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말을 싹 보니까 허용해줄 것 같으니까 돌아와서 일정을 잡고 그것은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뇌피셜의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어차피 시간의 문제, 날짜만 안 정했지 방향은 정해놓고 있었던 거네. 계속 8월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으니까 일본 내각회의에서 가만히 보면 내각회의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수협중앙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어민들 대표를 모아서 반대 목소리를 듣지만 정부 입장이 이러니까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반대를 무릅쓰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미일 정상회담과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일본의 내적 논리에 의해서 일본 도쿄전력과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가 하고 내각회의 나름의 일본 정부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죠. 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이전부터 오늘 방류 일정은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없었겠느냐. 저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지지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 사의를 표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비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의제화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렇게 신속한 방류 결정이 되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는 내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말씀이 IAEA 점검을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얘기는 이미 방류 결정을 한 일본의 방류를 묵인하고 승인하고 동조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일본 정상을 만났을 때 왜 얘기하지 않으셨는지 그 결과가 오늘의 전격적인 방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좀 이번 순방 외교에 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 조금 전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요약을 하자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도 사전에 미리 알려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요청했던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측 전문가가 현장에 파견될 수 있게 해달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현장 사무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일본 측에서는 오염수 농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이 데이터를 올릴 예정인데 이것을 한국어로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측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조치들,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줄이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무슨 이 문제는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말로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로 아무리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한들 흔히 하는 말로 불안해하는 부분, 찜찜한 그런 거 남아 있다는 거는 대전제라고 봐야 되는 사안이.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걱정 많은 이웃나라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흔히 하는 말로 성의 표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전문가가 좀 미리 가서 보자. 근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한국 전문가 IAEA의 상주 사무소 그러니까 도쿄전력에 있겠죠. 거기 가서 보도록 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 농도가 바닷물에 이렇게 농도 뿌리는 방류하는 그 농도가 어떻게 되냐? 그 실시간으로 시간별로 1시간 단위로 공개하겠다. 또 한글로 공개하겠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름 신경을 쓰는 건데 이걸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왜 마지막으로 기시다에게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못했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설사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라도 우리가 어업에 미치는 악영향, 우리 다 바다가 오염된 증거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성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만에 하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싶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런데 일본 수상이 어디 회담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일본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방류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줄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국민들도 아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처지가 저렇게 됐다.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처지가 변함없는 그런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조경 변호사님. 도쿄 전력의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를 보면 지금 일본 정부가 내놓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고 이후에 도쿄 전력은 일본 내에서도 정보를 은닉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해서 문제가 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가 현장에 간다거나 우리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쿄 전력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현상만 살펴보고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재도 제한되고 제공하는 자료도 도쿄 전력이 제공하는 자료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결국에 일단 방류를 시작한 다음에 도쿄 전력이 내놓는 자료가 뭐겠습니까? 안전하다는 자료, 검증 걸러진 자료만 내놓을 것이고요.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은닉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가 가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류 자체를 이런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늦추거나 철회하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여야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이것을 국민 안전 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긴급 의총도 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내일 저녁에는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대적인 공세,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정부는 사실상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막을 방법은 야당으로서는 국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현재로서는 방류 계획이 유보 철회될 수 있도록 전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일차적인 거고요. 어쨌든 이게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지금 몇 년간 방류로 끝나고 이게 또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0년간 막대한 방류가 되게 되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된 바가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민주당으로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상황에서는 방류를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신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불안해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자 이런 그 계산법 뻔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후과가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지금은 불안해하지만 4년 뒤 적어도 이 해류가 돌고 돌아서 제주도를 관통하고 우리 한반도로 오는 4년 뒤라면 그때 대통령 선거 때예요.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별일 없고 태평양 도서국가에도 별일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2026년, 27년에 가서 4년, 5년 전에 2023년 8월 며칠 날 당신들이 했던 행동은 왜 그런 거냐 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미래까지 내다보고 가야 돼.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면 이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지도 못하고 괴담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수준이 되고 피해는 어민이 보는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좀 좋겠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기준에 맞게 일본이 방류를 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수산물 소비 협약을 맺었고 또 가짜 뉴스 사례를 소개하는 세미나도 열었는데 이른바 민주당을 향해서 거짓 선동을 중단해라 이런 요구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조사단의 보고 결과와 IEA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계제는 아니잖아요. 네.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본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이 그냥 안 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은 뭐 지금 나오는 그대로다. 우리는 계속 당신들이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감시하겠다. 지켜보겠다는 게 되고 정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 찬반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있는 현상인데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놓고 우리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 입장 표명, 정당 입장 표명은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어민들은 이제 피해가 있는 거지. 이게 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산물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퍼지게 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또 양식하시는 분들, 어민들, 그다음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중개상들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러면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뭐 저런 거다. 수산물에 안심하자는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그럼 일본에서 방류하는 게 안전하다는 말이냐? 당신들 먹어봐. 이렇게 뭐 마루따식으로 나올 것은 아니다. 그렇게 공개할 건 아니라고 봐요. 여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저것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조경 변호사님. 일본 어민단체들이요. 어제 기사총리를 만났을 때 끝까지 방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일본 야당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방적 가짜 뉴스라면 일본에서는 왜 일본 어민들도 설득을 못했겠습니까? 불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본 자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한중일 북중러의 안보 협력으로 인한 신냉전 체제와 별개로 국가 자국민의 안전성의 문제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홍콩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IAEA 보고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다 비과학적이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각국의 주변국 정부들이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방류됐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보고서 내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있는 그대로 제기하는 것이 왜 가짜 뉴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IAEA 보고서, 오로지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안전하다는 정부를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내년 총선 대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의 건강과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죠. 왜 무조건 일본의 입장에 찬성하고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짜 뉴스라고 해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산업계에서는 당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 급감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역이나 다시마 또 천일염 같은 물품들은 사재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일 텐데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소비 대책이라든지 수산업 지원 대책은 별도로 좀 마련해야 될 거예요. 네. 어차피 일본 어민단체 말씀하셨지만 일본 어민들도 이게 당장 오염수 때문이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이 저도 자국 내, 일본 내, 해외에서 불안해하는 그 점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어민들 상태일 테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점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적절한 지원을 할 테니까 정부의 이런 조치를 양해해달라는 수준에서 봉합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럼 다만 우리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 4년 내지 5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해류 자체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캐나다, 알라스카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이렇게 캘리포니아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4, 5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또 피해가 있는지를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90몇 군데에서 지난 10몇 년간 우리 해변을 조사를 했는데 그 어떤 수치의 변화도 안 보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00여 곳으로 늘린다는 90몇에서 200여 곳으로 모니터링 지점을 늘린다 하니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 항의하고 이를 건덕지라 그럴까 명분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뭐 말씀하신 대로 증명은 안 된 거예요. 30년이 어찌될지.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의 총화로서 종합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느냐. 그게 IAEA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정근 변호사님. 그 원칙적 대응, 그러니까 방류 자체에 반대하고 최대한 안전성 확보할 때까지 이 철회시키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고요. 다만 방류가 되게 될 경우에 어민 피해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죠. 뭐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그냥 수산물 드세요라고 한다고 한들 불안한 국민들이 안 드시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민 피해 대책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민 피해 대책을 공식화하는 순간 오히려 불안함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정부 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민 전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하되 당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리특위 소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오늘 윤리특위 소위에서 표결 예정이었지만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이 표결이 좀 미뤄진 상황인데 먼저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떤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뉴스입니까? 저는 불출마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출마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됐던 거고 당연히 지난번에 문제가 됐을 때부터 김남국 의원은 정치 생명, 국회의원으로서 생명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출마한다는 이게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고 이분이 저 정치를 굉장히 자기 딴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수순이나 이런 게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참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빠져나가는 이런 교묘하다 그럴까. 오늘 그러니까 윤리특위의 제1소위원회가 7명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소명을 다 받았으니까 7명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면 거기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청구한 대로 요청한 대로 권고한 대로 제명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 맞춰서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하지 맙시다. 좀 미룹시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김남국 의원을 봐주는 수준으로 계속 민주당이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양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윤리특위의 제1소위 정도에서는 자문위 결정대로 제명을 해주고 결정을 의결하고 윤리특위 전체에서도 그냥 윤리자문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럼 본회의에서 한번 다퉈볼 수 있는 다퉈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1소위부터 이렇게 표결부터 꼼수로 막아버리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꼼수로 막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윤리특위 소위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미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미치려고 회의 날 딱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제가 저를 제명해 본들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런 건데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1소위 쪽에 민주당 의원들이 독려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미루자고 했으니까. 네. 조경 변호사께서는 오늘 불출마 결정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윤리특위 그러니까 앞서 윤리자문위에서는 사실 제명을 권고로 했습니다.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에 오늘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제명이라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불명예죠. 그리고 부도덕한 인물로 한 인간으로서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계속 아쉬운 거는 김남국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늘 한 발씩 늦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사실 어떤
뭐 어떤 결단을 하는 입장 표명이 좀 했었어야 되는데 소위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순수성에 좀 의심을 받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어쨌든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민주당에서는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연기를 한 것이고요.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자문위의 권고 제명 권고를 했고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는 게 윤리특위 뭐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제 전례 없는 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게 김남국 의원을 응징하기 위한 일회성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유사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떤 일반적 기준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이제 윤리자문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선례가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 제명에 이를 수 있는 사유라는 일부의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다른 여러 이렇게 국회의원의 비리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제명에 이르러도 되는지의 판단은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있기 때문에 절차는 남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불출마 선언 이 부분에 대한 뭐 민주당의 숙고 윤리특위 소위의 연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좀 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저는 봅니다. 네. 8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일단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에 열자 이렇게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회기 종료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비회기 기간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비회기 기간의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100일 동안은 비회기 기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빨리 8월 임시국회를 끝내서 비회기 기간을 갖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상대로 31일까지 회기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조규현 변호사님, 여야의 지금 이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입장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합의된 국회 일정상 회기를 단축해도 국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처리되지 못한 네. 부분은 다 정국회에서 다루게 될 거니까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와 관련된 체포 영장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것이고 빨리 영장 청구를 하라는 거고 방탄국회 열지 말라는 입장 계속 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검찰 한동훈 장관 쪽에서도 왜 뭐 검찰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몇 년째입니까? 백현동에 대한 소환 수사가 있었고요. 보통 그 핵심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수사가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환이 이루어지면 일주일 내에 영장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쌍방울 수사도요. 이미 소환할 수 있는 요건이나 수사 정도는 다 진척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자 진술 다 확보돼 있고요.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은 소위 물증이라는 걸 다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문제가 지금 얽혀 있을 뿐인데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빨리 소환해서 이화영 그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입장대로 국회 단축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발부가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일자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조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검찰이 조율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거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국회가 합의하면 가능한 일이고 검찰이 수석들을 내면 다 가능한 일인데 결국 이제 한 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고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일정을 빨리 확정을 하면 충분히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처리 일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정치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수사해 왔지 않습니까?
뭐 이 방법이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직 국회를 여야가 어떤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비회기 기간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신경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라 검찰에 이렇게 요구한 것을 놓고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식당에서 메뉴 고르듯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도 그렇고. 근데 자기 중심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을 요약하면 25일 날 우리가 8일 임시국회를 끝내자. 그러면 26일부터 26, 27, 28, 29, 30, 31일 엿새 동안은 비회기로 해놓자. 이때 엿새 동안 검찰이 영장 청구할 일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요 아무 소리 안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을게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기 중에도 들어오면 오히려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의원 여러분 전부 다 찬성해 주세요. 제가 당당하게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비회기를 왜 가운데 두느냐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표기를 가면 체포동의안 표기를 해야 되는데 회기 중에는 하면 제가 보기에 100%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결될 가능성이. 왜? 지난번에 2월 달에 1차 체포동의안 때가 몇 대 몇이었어요? 139대 138이었어요. 찬성표가 하나 더 많았어요. 이번에는 혐의가 더 중하고 사람들이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상당 부분이 응하게 된다면 체포동의안 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 그게 가장 싫은 거예요. 최악 상황이죠.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판사 앞에 끌려나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기를 제발 좀 이때 해달라는 건데 이것야말로 개인 자기 중심적 사고다라는 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 자기 했잖아요. 뭐 나는 당당하게 가겠다 그랬으면은 저런 아무 조건 없이 회기든 아니든 언제든 들어오면 나는 나가서 응하겠다. 의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살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여야가 비회기 기간을 두기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그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검찰의 수사 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왜 뭐 일정을 그 피의자 고르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검찰로서는 충분히 소환을 하고 영장 청구하고 일정상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계속 특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 회유 압박 얘기하면서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빨리 청구해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조작하려고 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의 입장이라고 하면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수사를 더 빨리 안 하는 거죠? 그럼 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게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 뭐 도망 우려라든가 범죄 소명 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주로 아마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포석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증거 인멸이 되지 않도록 빨리 영장 청구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속도 관련해서 우리는 정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본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물리적으로 그러면 거의 엿새 동안 8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영장이 준비가 되느냐는 측면도 있는 거고 또 그 전에 수사에 우리 진행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맞춰 달라는 것도 무리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요구예요. 그때 꼭 맞춰 달라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한동훈 장관한테 그렇게 공격 당해도 좀 뭐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또 하나는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 어떤 사람들은 뭐 아예 투표를 보이콧하자.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날 체포 동의안 올라오면은 다 나감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안 만들어서 밀어버리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도 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이렇다고 해서 이게 표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엔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머리부터 바꿔보자 뭐 이런 심사 같아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굉장히 좀 적어도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을 놓고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옹색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뭐 느낌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번은 거는 빠져나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함직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좀 더 크게 이재명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나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식인데 오늘 당장 그 이화영 씨 재판 수월해서 안 됐잖아요. 변호사가 그만두면서. 그런 문제도 보면 이제 재판 지연 전략으로 가게 되면 담당 판사나 재판부, 심지어는 사법부에서 야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가 끓이는 게 많으니까 저렇게 소극적이고 사법파행까지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해지기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이런 행태는.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검찰이 8월 중에 영장을 치지 않는다면 이제 9월 정기국회 기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9월 중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온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투표를 보이콧하고 다 퇴장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아직 검찰이 영장을 치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개파 간에 약간 갈등 양상이 폭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파 갈등까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지지자들께서 많이 모여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당에 보호해야 된다 입장을 강하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영장이 언제 청구될지 본회의 이 국회 정기국회 기간에 청구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물론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그런 상황에선 여러 가지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영장이 청구된 후에 아마 당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